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생각보다 우리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았었고 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수급과 함께 네. 그 지수 자체의 상승폭이 커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외국인이 네.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반도체를 살 것이고 그럼 지수의 상승 탄력이 커질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지난 거래일에 작동을 했고요. 일단 반도체가 유독 강하긴 했습니다만 시총상위 업종들이 대체로 강했죠. 자동차도 좋았고요. 또 바이오도 좋았고 2차 전지는 하루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그 블랙 먼데이의 그 어떤 그 패닉을 한 2주 동안 꾸역꾸역 극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었고,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쨌건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최근에 좀 이제 반등 탄력이 강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이를테면 K뷰티가 굉장히 흔들렸다가 지난 거래일에 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고요. 또 한동안 조금 주춤했었던 밸류업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한 테마도 최근 며칠 동안 바닥에서 굉장히 흐름이 이제 좋았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금 빠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씩 좀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직 안 오른 그런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K푸드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쪽에서는 일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가 8월 첫 주에 무려 14.7%가 급락을 했다가 현재 상황에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8월 현재 약 3.2% 하락. 그러니까 낙폭을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요 이제 갭을 다 이제 메웠습니다. 드디어 지난 거래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메웠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게 뉴욕 증시와의 그 이제 갭이에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을 지금 다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는 예.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이 아직은 요만큼은 좀 더딘 흐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회하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이미 잃어버린 부분들은 다 되찾았으니까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 이러면 또 이제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꾸려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건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조 원 넘게.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추가 상승의 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에 들어와 주니까 시장이 힘을 받아가고,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네. 또 시장 안에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네. 반도체의 강세가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 좋았고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거든요. 네. 반도체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상승 탄력이 더딘 이유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너무 과하게 들어와요. 이런 네. 것들이. 이게 적당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는 전기전자고요. 아래는 또 ETF를 하나 끄집어 왔습니다. 붙여놨어요. 코덱스 반도체. 왜 이걸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전기전자는 어디까지나 코스피 전기전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반등도 눈에 띄기 때문에 ETF 쪽에서 이제 모든 걸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지수 견인력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를 보지만 반도체 전체 업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올라오더라도 시총상이 일부 종목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반도체 쪽의 중소형주 쪽들도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는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3.65%가 올랐는데, 아래 코덱스 반도체는요 장중에 4.6%.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네. 자, 외국인이 반도체를 그 전에 살 때는 찔끔 샀죠. 사더라도 2천억대 정도. 이러니까 그냥 일부 시총상위 반도체주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2천억을 2천억. 샀는데 그중에 1조 원을 반도체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이제는 우리 차례도 오는 건가 하다 싶으니까 동생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것이고 그 외국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도체를 가장 먼저 살 것이다.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반도체 쪽이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반도체가 적당히 강하면 괜찮은데요. 너무 강해도 고민이 생겨요, 우리 시장이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냐면은 반도체 쪽에 워낙에 수급이랑 이제 이런 거 쏠리다 보니까 전일에 양시장 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일에 상승 종목이 1,3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200개. 그러니까 체감 지수 그렇죠. 자체가 반만 오르고 반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그 동안에는 상승 탄력이 적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매수가 필요한 건데, 네. 이렇게 과하게 또 반도체 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들에 들어갈 수급이 오히려 반도체로 집중되는 효과,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가 너무 올라도 이게 양날의 검처럼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체감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어쨌건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지각 랠리를 하면서 시장과 이제 키 맞추기를 거의 했다라는 쪽에는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반바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8월 들어와서 보면 반도체가 이 바이오와 2차 전지 대비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에 강세로 다시 한번 이 승기를 네. 잡는 이 흐름이 뒤바뀌었다고 좀 바라보세요.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이제 얼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전기전자 반도체를 같이 볼게요. 자,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낙폭을 갭을 거의 메우는 수준. 그런데 오히려 최근 며칠 동안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나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의 시장하고 키 맞추기를 했는데, 일단 8월 현재 코스피는 3% 정도 하락이고요. 전기전자는 4% 하락. 예전에는 더 갭이 있었거든요. 줄어들었죠. 반도체도 많이 따라왔죠. 지금 거의 반도체가 시장 수익률 수준까지는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반도체도 지각 랠리를 마쳤으니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금 뭔가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전기전자 반도체가 지각 랠리를 하면서 반바지의 어떤 주도주 경쟁이 다시 좀 접전으로 그렇게 가는 양상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 의약품, 바이오를 이제 대변하는 코스피 의약품이고, 아래는 2차 전지입니다. 네. 물론 전체적인 주가 레벨은 2차 전지가 제일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반바지 중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저는 뭔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긴 해요. 왜냐, 가격 메리트가 원체 있으니까. 그런데 8월 현재 의약품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저 바이오가 며칠 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 바이오가 전략 후각이 나와요. 이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며칠 동안은 또 반도체가 내 뒤를 바짝 따라왔지만 또 내가 좀 쉬었으니까 다시 좀 나가볼까? 뭐 이런 이제 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대 마이너스,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기차화재 역설이라고 해서 최근에 주말에도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화재가 났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오히려 화재가 나면 그래? 전고체? 그죠? 그래? 과충전 방지?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전인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 전체적인 어떤 반바지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 다시 붙었죠. 보시게 되면 거의 붙어 있고, 물론 이제 최근은 전기전자가 제일 약진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달 놓고 봤을 때는 반바지가 다시금 이제 붙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반바지의 주도주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른 어떤 이제 등락률의 편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지난 며칠 동안은 반도체가 지각 랠리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월요일, 또 지난주 뉴욕 증시가 또 광복권에서 약간 좀 그 눈치 보는, 네.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반바지 쪽에서 어느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반바지는 무조건 이제 들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농화성을 하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하든 이런 쪽에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의 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반바지 안에서도 그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네.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이번 주엔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반바지 전략은 끌고 가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현대차, 기아, 완성차요. 네. 완성차도 다르게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금요일에 좀 강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완성차주들의 시간이 되었다. 수급도 들어가서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다시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제 이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단기에 좀 낙폭이 과했던 쪽에서 이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이런 분위기죠. KBT도 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위에 건 현대차입니다. 장중에 6%대 급등했고요. 아래 거는 기아. 장중에 4%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에 표면적으로 이 친구들이 올랐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요. 3단계 다중 안전 과충전 방지 시스템.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전기차 화재에서 파생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기아가 보유하고 있는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현대, 기아의 전기차에서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부각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제 단계 낙폭 과대였고 좀 올라갈 때 뭐라도 제목이 필요한데 이제 전기차의 어떤 캐즘의 극단에서 발생한 그 화재를 이제 완성차 쪽에서 네. 바톤을 이어받아서 모멘텀을 이어가는. 물론 이제 자동차주가 올라가면서 전일의 2차 전지가 약간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도 이제 그 뭐 앵커의 픽도 그렇고요, 뭐 전문가의 픽에도 다 이제 그 2차 전지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이 1조 2천억 코스피를 살 때 1조 원을 전기전자에 갖다 부었는데. 또 나머지 중에 1,200억을 또 자동차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단계 좀 낙폭이 과한 측면에서 일단은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 또 어떤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관련한 이제 모멘텀을 하나둘 이제 걸기 시작을 했다는 쪽에서 보면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은 뭐 일단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이제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종목별로 나눠봐야 네. 된다. 이제 그럼 현대차, 기아 지금 자리에서 또 어떻게 담아봐야 될까라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도 네. 이슈몰이 하다가 꺼진 지 네. 오래가 됐고 수출 데이터 자체는 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펀더멘탈 보고 현대차, 기아 담아볼까요? 요거 근데 이제 투트랙이에요. 현대차 그룹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위에 거는 현대차고요. 아래 거는 현대글로비스예요. 제가 일전에 자동차주를 이야기할 때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 기아 쪽이 당연히 맞는 픽이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뭐냐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지금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항상 동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가 갈 때는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가 주춤할 때가 있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못 갈 때 글로비스나 모비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는 어쨌건 그 과충전 방지 어떤 시스템이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완성차 쪽인 현대차, 기아차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수급이고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투트랙으로 갑시다. 자,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차 그룹주가 8월에 단기의 낙폭이 이제 과한 상황에서 둘 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는 일단 그 간판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쪽에 조금 더 수급적인 무게가 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롱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대기아차는 지금 피카온 얘기들이 또 다시금 좀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대차, 기아가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쪽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단은 어느 정도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제한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일단 물 들어올 때 헤엄만 살짝 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전 중장기적으로는요. 아래쪽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가 좋아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는 투트랙으로 자 단기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한 화재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낙폭 과대 이런 쪽으로 본다면 현대차, 기아가
최선호주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선 굉장히 우호적인 거네요. 네.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취해 주셨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도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력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거의 반바지 특집이네요. 네.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바이오 그 안에서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튀어 올라갔는데 변동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최근에 뭐 잘 가다가 훅 꺾였다가 네. 금요일에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특징은 코로나 테마가 지난주만 해도 진단키트 위주만 움직였었는데 지금 네. 확산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랩지노믹스 이거 진단이잖아요. 이건 뭐 일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뭐 물론 매운맛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SD 바이오 센서나 네. 시젠 같은 거를 픽해서 뭐 소개 성과를 봤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번 달만 무려 80%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이번 달에만요? 완전히 핵 매운맛이죠. 완전히 핵 매운맛이고 중간에 있는 종목이 모나리자라고요. 이거는 마스크.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스크주가 이제 또 일제히 또 지난 거래를 굉장히 강했죠. 오히려 진단키트 쪽에 힘이 빠지니까 마스크 쪽이 부각이 돼요. 이렇게 네. 올라오고 또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거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치료제. 요즘에 이제 치료제 구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얘들의 상승률을 보면 랩지노믹스는 이번 달 80% 올랐죠. 모나리자는 30%, 그다음에 국제약품은 25%. 매운맛이죠. 이것도 매운맛인데 어쨌건 이제 진단키트 쪽이 튀어나간 다음에 지금 후속으로 지금 예방 마스크 쪽이나 치료제 쪽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테마가 더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시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쪽에서는 승산이 있다라는 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네. 코로나 테마의 어떤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코로나 테마는요. 예방, 진단, 치료.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진단 쪽이에요. 네. 진단 쪽이 막 진단 키트가 막 이제 뭐 구하기 어렵다, 품절이다, 뭐 이런 이제 이슈로 올라갔잖아요. 그다가 이제 지금의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다 보니까 이제 예방 쪽이 지금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물론 이제 백신 쪽에서는 뭐 우리 기업 중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 코비온이 있기는 한데 지금 생산을 안 해요. 근데 문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을 전격 재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튀어 올라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좀 이제 중소형 어떤 개별주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는 마스크 쪽으로 시세가 확단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치료 쪽 단계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은. 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국제약품의 상승폭이 제일 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산해 본다면 음압 병동, 뭐 호흡기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바닥권에서 꿈틀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급등한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뒤따라가는 마스크보다 치료제 쪽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슴슴한 가격의 종목들이 좀 보인다.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고 갈까요? 네, 종목 말씀 요즘에 제가 주세요. 촉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차트. 어떤 종목이에요?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이 아까 국제약품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대원제약이 지금 8월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8%밖에 안 올랐고요. 전일 종가 기준은 8월에 3%밖에 안 올랐는데 대원제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감기약 콜데원이 콜데원.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팍스로비드나 관련 치료제 구하기가 좀 어렵다. 처방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체 의약품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확산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국제약품이 최근에 그래도 치료제 중에서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덱사메타손이라는 그런 성분의 그 약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쪽 해열 쪽에 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과거에도 좀 전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치료제 모멘텀이 조금 저는 이제 제약주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원제약은 뭐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대 이상이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드나들면서 주가도 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뭐 이런 종목 하나 정도 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그렇죠. 대원제약 말씀 주셨고요.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 또 빠르게
크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볼까요, 부장님? 일단 우리는 뭐 갈 길이 좀 남았다고 보는데 뉴욕은 낙폭을 다 회복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일단은 키를 거의 좀 맞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은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일단 크고 지난 거래일의 시그널을 보게 되면 물론 반도체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이오가 전략 후강으로 좀 반격의 시그널을 보여줬고 또 주말 사이에 뭐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오늘 좀 바이오 쪽이 오늘은 조금 두각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개별 테마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고체나 그 화재 관련한 쪽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꼽자면 로봇주도 최근 며칠 동안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볼리. 그렇죠. 때문이죠. 예.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곧 출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조성호 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2700 코스피 진짜 손 뻗으면 닿을 듯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그리고 내 포트에는 어떠한 종목 담아봐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